2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안건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또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따른 농어가들 대책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또 발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양식 어가들 피해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수산생물 안전 또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이 민간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원은 조기 수매한다든지 또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소비 쿠폰 집행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 상권 또 우리 취약계층들 또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해에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참모진이 모두 모인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 역시 기록적인 무더위가 화두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또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소방차나 방역 차량으로 신속히 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이 폐사하기 전 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하라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무더위에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재난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안전 대책도 2중 3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기 위해서 빠른 대처가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리고 자, 또 일주일이 갔습니다. 요즘은 날짜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보는 시간이 어제 봤는데 또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야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또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사업의 날입니다.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 대책도 2중 3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 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